네, 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주거급여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 그리고 그 대상,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주거급여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서요, 소득, 주거 형태, 그리고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10월 달부터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지금 당장의 그 소득 수준 그리고 재산 요거만 가지고 주거급여를 산정합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들 부양의무자가 있어가지고 요거에 좀 신청을 못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혼한 분들 중에서도 부양의무자 요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격 폐지합니다. 자, 주거급여는 왜 바뀔까요? 결과적으로는요,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요 만드는 저 같은 경우도 이 곰실장 본인도요, 예전에 그 노인분들, 독거 노인분들 그 봉사활동을 좀 오랫동안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거지만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생활 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신청 대상 및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주거급여 신청 일정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신청 기간 다 있죠. 지금 현재는 제가 요 만드는 날짜가 9월 11일이니까요. 현재는 5주차입니다. 5주차. 지금은 가구원 1명 대상인 분들, 이제 2명, 3명 이상인 분들은 이미 지난 1주차, 2주차 때 다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구원 혼자 계신 분들, 그리고 나이대는 60대이신 분들이 사전 신청 대상입니다. 요때 못했다고 아예 끝나는 건 아니고요. 7주차, 그러니까 9월 24일 이후에는 이 기간 내에 신청 못했다는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요때 진행한다 해서요. 처음 주거급여 나오는 날이 10월 20일 날부터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기간 내에 신청 못해가지고 10월 20일 날 못 받았다. 그럼 그 이후에 신청하시더라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10월 20일부터 급여 수급 가능하다고 써있죠. 지원 대상은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에 뭐 다른 조건 다 떠나서요, 그냥 소득 그리고 재산 요것만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소득 인정액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내가 소득 평가액,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월 수입을 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자동차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요거를 좀 섞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거기다 그냥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내가 뭐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출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조금 빼주죠. 그리고 중위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전 국민들 평균 소득이 있잖아요. 그 평균 소득의 딱 가운데치를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약 1인당 167만원 정도가 중위소득입니다. 그러면 중위소득이 43%니까 167만원에 43%가 1인 가구 기준으로 72만원 정도가 나오죠. 한 달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내가 한 달에 73만원을 번다. 그러면은 요 그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되겠죠? 72만원 이하부터 해당되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구 인원수대로 다 기준이 다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급여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고요. 소득 인정액은 월소득에 재산을 더하고요. 매월 주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의료비 같은 걸 뺀 금액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달 의료비 썼다고 빼주는 게 아니고요. 6개월 이상 이제 주기적으로 지출된 비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소득 100만 원에 의료비 지출이 30만 원이 딱 잡히면
소득 인정 금액은 7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딱 70만 원으로 인정받는 거죠. 1인 가구 아까 72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그 70만 원이기 때문에 요 주거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위소득이 2018년 기준 167만 원. 자, 아까 그 주거급여 대상자이신 분들을 이제 한해서요. 아무래도 주거급여니까 당연히 집에 대한 부분이겠죠. 집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인 경우, 자가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 쓰는 거죠. 월세든 전세든 마찬가지입니다. 임차 가구 지원 기준을 먼저 볼게요. 기준 임대료 상한 이런 게 다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임차료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 상한 넘어가면 그 상한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임대료 상한 아래로 가면 그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아까 얘기했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 부담금을 차감합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생계급여가 새로 나오죠. 생계급여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뭐 소득 인정액 요거 써 있는 거는 제 다음 그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입니다.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생계급여죠. 중위소득 30%예요. 아까 주거급여는 43% 이하였죠. 그러면 중위소득 30% 이하가 생계급여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딱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죠. 1인 가구는 50만원, 2인 가구는 85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아니면 같을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 임대료 그 상한선에는 걸리겠죠.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요, 자기 부담금을 빼고 줘요. 자기 부담금이 크진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소득 인정액 빼기 생계급여 선정 기준 곱하기 30% 이따 계산하는 것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70만원일 경우에 이거는 주거급여에는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죠. 72만원이니까 자기 부담금은 6만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득 인정액 70만원에서 생계급여 50만원 1인 가구 기준은 50만원이죠. 그러면 70에서 50을 빼면 20만원이니까 20만원에 30% 즉 6만원은 매달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실제 임차료가 10만원일 경우에는 나라에서 4만원씩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기준 임대료예요. 지역에 따라서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수도권까지가 있겠죠. 그리고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식의 광역시 같은 경우는 3급지고요. 그 외에 일반 지역들은 4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가 조금씩 다르죠. 당연히 서울이 물가가 비싸니까 가장 높게 책정이 되고요. 실제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 그리고 월차임을 합해서 산정을 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서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원당 1년에 4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4%니까. 그럼 한 달 기준으로 12로 나눠보면 33,333원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놓은 거 보시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에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이렇게 나오죠. 왜? 보증금 1000만원을 이렇게 바꾸니까요. 월세 10만원에다가 보증금을 환산한 거 33,333원을 더하면 133,333원 발음 힘드네. 요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1인 가구 그리고 1급지 서울이죠. 그래서 금액이 21만 3천원 아래니까 요거에 대한 것들은 전액이 지원이 될 겁니다. 보시면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인 3인 가구 A씨 기준 임대료 다시 한번 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요 A씨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죠. 자, 그러면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29만원. 자, 체크해 볼까요? 자, 예시 1번 A씨는 빨간색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살고 있고요. 그리고 3인이고, 그리고 소득 인정액 80만원이니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죠. 그러면 월세 기준 임대료가 29만원인 거죠. 29만원. 근데 월세는 30만원이야. 그렇다고 30만원을 다 주지는 않고요. 요 기준 임대료의 상한선에 걸리는 만큼만, 29만원인 만큼만. 만약에 A씨가 월세를 28만원을 냈으면 28만원만 지급해 줬겠죠. 자, 그리고 B씨를 봅시다. 인천에 살고 있고요. 소득 인정액이 50.5만원, 50만 5천원이겠죠. 그리고 전세 3천만원인 1인 가구 B씨. 그러면 이 B씨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인천 살고 있고 1인 가구니까 18만 7천원까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5천원을 더 벌어야 한 달에 5천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부담금이 나오겠죠. 5천원에 30%, 약 1,500원 정도가 차감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500원 빼고 1,000원만 차감되고 지급이 되는 겁니다. 좀 치사스럽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혜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확히 혜택을 보고, 악용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없게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임차 가구 다음에 자가 가구예요. 자가. 직접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기준이 따로 나오겠지만, 장애인분들과 고령자분들에 대한 그 기준은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380만원 한도 내에 추가로 가능해요. 추가로. 고령자분들은 그 보수 범위, 이따가 범위가 나올 건데, 범위별 수선 비용 안에서 뭔가 설치를 가능하고요. 이제 그것도 고령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안 되겠죠. 수선만 해야겠죠. 자, 주택 개량 지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집을 가서요,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되는가 항목별로 나눠 가지고 체크를 해요. 그래서 경보수 가볍게 보수하면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다 중보수, 그리고 대보수, 이거는 좀 많이 고쳐야겠다. 뭐 난로 같은 것들이 다 고장이 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보수로 분류를 하죠. 수선 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나옵니다. 자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임차 주택이든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내 자가를 살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이렇게 100%, 90%, 80%까지 지원이 나옵니다. 근데 80%라 하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378만원 같은 경우에도 80%면 꽤 되죠. 거의 한 250만원 이상 나오는 거니까요. 자, 여기 있는 예를 보시면 대보수 대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43% 이상 이하일 때 지원 금액의 80%인 820만원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장애인 분일 경우에, 그러면 820만원에다가 추가적으로 380만원, 아까 보셨던 추가 설치 가능한 거 있죠. 38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820만원 안에서 그 수리까지 가능하겠죠. 자, 경보수와 중보수와 대보수를 결정짓는 노후도 평가 기준입니다. 여기 항목이 다 다르게 있어요. 19개 항목이 있어 가지고요. 요거를 다 체크해서, 당연히 이제 LH에 사람 나와서 확인을 해요. 그냥 내가 요거 고장났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LH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80만원 되고요. 그리고 중보수로 결정된 3인 가구 장애인 A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인데 3인 가구니까요. 생계급여보다 조금 덜 버시는 거죠. 그러면 중보수 지원 702만원 한도를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30만원, 그리고 경보수로 결정된 1인 가구 70세 고령자 B씨 같은 경우에는 도배 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이 되고요. 378만원 한도 내에서요. 그리고
이제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요 지원금 안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거에 대한 금액 차이고요. 자, 이전까지 보셨던 것들이 자가냐 임차이냐 따라서 내가 주거급여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먼저 알아봤고요. 이제 내가 직접 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맞는가 아닌가 먼저 이제 사전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다가요, 마이홈 포털이라는 검색어를 치시면 그런 어떤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저 위쪽에 요 화면에서요, 위쪽에 메뉴 보시면은 자가진단이라는 메뉴가 있죠. 두 번째. 그래서 자가진단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밑으로 이제 하위 메뉴가 또 떠요. 그 중에 주거급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시되어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뜹니다. 내가 임차인지 자가인지 누르시면 이제 그 맞는 항목들이 떠요. 그러면 그 항목에다가 다 채워넣고 아래쪽에 보시면 결과 보기 있죠. 그러면 내가 주거급여가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절대값은 아니니까 주민센터에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이제 화면 중간에 보시면 소득 인정액 간편 모의 계산 바로 가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눌러보시면 요런 게 떠요. 이거는 이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죠. 보시면 뭐 사는 거주지, 가구 원수, 뭐 장애인인가, 내 65세 이상인가 다 체크가 되고요. 내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그리고 나가는 지출 비용, 그리고 내 재산,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을 통해서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서류를 지참하셔서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상세히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조금 현명하게 하시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담당자분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담당자분들 잘 만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마이홈 포털에서 입력한 자료는 참고용이고요. 포털에서 대상이 맞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당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서 조금 그 절차라든가 필요한 서류 같은 걸 좀 말씀드릴까 해요. 주거급여 신청 안내, 신청 장소는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 소득이라든가 재산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집에 대해서 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약서 같은 거 필요하겠죠. 당연히 신분증 같은 거, 통장사본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참고하시고요. 지원 절차는 주민센터 가셔가지고요. 사실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주택조사 같은 거는 아까 이제 절차했던 거죠. LH에서 임대차 계약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전에 이제 안내문 발송하고 약속한 다음에 방문해서 조사합니다. 당연히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을 챙기기 위해서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거를 활용하고 나라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달라지는 주거급여에 대하여 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딴 거보다 일단 부양 대상자, 부양 책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급여는요, 지원 금액이 크진 않은데요,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신 혹은 주변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요,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